민주당이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는 이유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아니 이재명을 왜 이렇게 믿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요. 항상 플랜 B를 가져야 되고 플랜 C를 가져야 되는데 예.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하. 감옥에 가봐요. 죄 있어서 온 놈 있나? 다 죄 없죠. 다 무죄예요. 측근 둘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믿어줄 사람을 믿어야지 그걸 왜 믿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시나리오는 설명이 안 돼요. 성남 FC 예 제3자 뇌물죄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모르고요. 정진상이 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 아하. 자기 말이 맞다면. 왜냐하면 대가성의 문제거든요. 문건이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공익을 위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것이며 예.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 맞잖아요.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이 28일 날 수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 천지개벽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이 사실일 경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는 이유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하. 항상 플랜 B를 가져야 되고 플랜 C를 가져야 되는데 예. 아니 이재명을 왜 이렇게 믿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항상 모든 피의자들은 뭡니까? 다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거든요. 예. 감옥에 가봐요. 죄 있어서 온 놈 있나? 다 죄 없죠. 다 무죄예요. 아. 그러는 건데 왜 그 사람을 믿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속된 게 뭡니까? 측근 둘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여러 사람 다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라고 한다면 아니 믿어줄 사람을 믿어야지 그걸 왜 믿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공소장만 딱 보니까 증거가 없네 이거예요. 예. 지금 증거가 없네. 근거가 뭐가 있어? 증거 그렇잖아요. 어. 그 다음에 뭐 녹취록을 읽어봐도 뭐 이재명한테 불리한 발언도 있고 또 유리한 발언도 있는데 예. 당연히 뭐 검찰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한테 유리한 발언을 취하진 않겠죠. 그 불리한 발언을 취하겠죠.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사건을 만들었느니 소설을 썼느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요. 예. 상식적인 선에서는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거든요. 아. 근데 물증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지. 음. 일단 국민들은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시나리오는 설명이 안 돼요. 예컨대면 이재명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성남 FC 예 제3자 뇌물죄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모르고요. 정진상이 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 아하. 자기 말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왜냐하면 대가성의 문제거든요. 대가성은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문건이 딱 나온 거예요. 딱 예. 들이대면은 정진상이 이거 한 거거든. 아. 그렇다고 한다면 아 자기는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죠. 어. 그랬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저는 몰랐습니다. 정진상이 그랬네요. 아. 정진상은 제3자 뇌물죄가 맞네요. 근데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하.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공익을 위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것이며 예.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 맞잖아요. 예. 교수님 근데 정진상 전 실장이 얻는 제3자 이익이 있습니까? 성남 FC 건 관련해서요. 아니 성남 FC가 제3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 FC 후원금을 정치적인 대가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냐면은 그거는 사실 이렐레반트한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아.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 이익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관계가 없는 거고 뭐냐면은 제3자 뇌물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네. 뭐냐면 불가매수성이거든요. 공직의 불가매수성. 그러니까 공직을 돈으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돈으로 좌우한 대가로 내가 얼마나 챙겼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직 자체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 공직은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100억 딱 얘 주고 1000억을 취해요. 그래서 그 100억을 갖다 좋은 데 썼다 칩시다. 아. 그런다 하더라도 900억은 취하는 거잖아요. 이 예. 900억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뺏은 돈을 이놈한테 몰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하. 뭐 불우이웃돕기 했다래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조금 했다래 가지고 공직 막 매수하거나 이러면은 예. 공직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다만 거기서 이제 그 대가로 돈을 취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증명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한 거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냐, 너무 부당하다. 어떻게 형량이 같을 수 있냐? 나는 한 번도 취한 거 없는데, 한 번도 취한 거 없는데, 뭐 정말 돈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형량이 똑같냐라는 걸 갖다가 썼잖아요. 예. 그게 이제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나중에 뭐가 감량, 뭐랄까
형량을 정할 때 예. 감경 사유는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그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제3자 뇌물수수의 그 내용과는 맥이 네. 닿지 않는다. 핵심은 공직을 아.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이익을 갖다 누가 취했다는 건 그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음.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공직이 매수되면 큰일 나죠. 나라가 무너진다는 음.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교수님 10일 출두할 때도 우리가 관련되는 분석을 했지만 그때는 뭐 최고위원들이 거의 뭐 총망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으로 옮겨가 있는 그런 또 모습이었는데 자 오는 토요일은 변호인 한 명만 배동하고 단촐하게 가겠다. 이건 무슨 의미 부여라고 봐야 될까요? 뭐 올바른 대응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 또 끌고 가봤자 무슨 소리 들습니까? 방탄이네 이런 소리만 듣거든요. 두 번째로는 또 갔는데 이번에 지난번보다 사람이 또 적게 왔네. 이러면 또 쪽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혼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 당내에서도 지금 비명계하고 친명계가 부딪히는 음. 부분이 분리 대응을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당신 분리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딱 나가게 되면 비명계에서도 그래 올바른 행동했네라고 해서 잔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 한 명 대동하고 이제 혼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날짜는 어떻게 보시면 교수님? 27일은 일해야 되는 평일이다. 그래서 28일 토요일 가겠다. 그건 뭐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건 뭐 그렇게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검찰에서 원하는 날짜는 내가 안 가겠다. 날짜는 내가 정하겠다. 뭐 이런 주도권, 그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명분.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이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거든요. 이 조사가. 예.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에서는 이틀 정도를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하루로 퉁치자 이러고 있는 거고 어차피 예. 나 검찰 가서 얘기 안 할 건데 요즘 이틀이라 하면 1박 2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왔다가 그게 갔다가 아마 안 다시 될 거예요. 왔다가? 아마 그게 네. 돌려보냈다가 다시 와야 될 거예요. 아마 1박 2일은 진짜 저 밤샘 수사 같은 것도 예.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한 시간 넘어서. 출퇴근하는 이틀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주로 이번 출두돼서 하는 내용들은 대장동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분 관련 예. 또 그리고 승인과 관련된 부분 많은 내용이 되겠죠. 교수님? 대장동도 있고요. 위례도 있어요. 위례는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위례도시 그것도 하면서 거기서 그게 있거든요. 예. 선거비 얘기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 성남 FC도 있고 예. 조사할 게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 힘들 거예요 아마. 위례도 성남시장 시절에 관련된 의혹이 네, 있죠. 그것은 똑같은 거. 구조는 똑같아요. 예. 저쪽에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그 비용 일부를 선거 운동을 대신해주고 뭐 이런 예. 식으로. 그것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범죄인데 예. 너무나 큰 구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우리 알려져 있지 않은 예. 별로 좀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위례와 관련된 내용도 의혹 예. 수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뭐 성남 FC 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후원금인가 광고비인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건 광고비였다. 그냥 네. 광고비 지급한 것이다. 그걸로 끝이다. 3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NHN은 뭐 하여튼 이 주빌리 은행을 통해서 또 광고가 나간 것이고 또 차병원 그리고 두산건설랑은 광고비다. 이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선생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형식을 취한 게 3쿠션 친 거잖아요. 3쿠션을 쳤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직접 후원금을 줄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에 걸린다라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는 희망살림에 40억을 주고 예. 희망살림에서 39억의 광고를 집행한다? 아. 생각을 해봐요. 아무 실적도 없는 시민단체에서 자기 홍보를 하는데 39억을 써? 예.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시민단체가 쓰려면 다 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니 자기한테 들어온 후원금의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광고비로 쓰는 시민단체. 네. 그다음에 그게 뭐 실적도 없는 시민단체인데 알려서 뭐 할 거며.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말하면 합법의 외양을 띈 건데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예. 이게 사실 뭐냐면 네이버 측에서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측에서 알았던 거죠. 네이버 측에 그 법률 전문가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난다. 아하. 그냥 주면 이게 제3자 뇌물죄에 걸린다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반색을 한 거. 이건 예. 정색을 한 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건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머리를 짜낸 게 바로 그렇다면 네이버 너희들은 희망살림이나 시민단체 후원해라. 예. 그럼 우리가 이걸 해주겠다. 민원을 들어주겠다.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랑 짠 예, 거죠. 예. 시민단체는 39억을 성남 FC에다 광고 집행을 하자. 음. 쓰리 쿠션을 쳤단 말이죠. 아. 이 쓰리 쿠션을 쳤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양측에 명확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시민단체만 희망살림이든 주빌리은행이 됐든 거기만 정말 빈틈없이 수사를 하면은 어떤 정황이었는지는 그대로 나오겠네요, 교수님. 이미 다 나왔죠.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게 다 이미 문건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아. 그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끝난 거고. 아. 이건 끝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재명이도 딱 검찰 조사받아가지고 문건 딱 내니까 당황했다라는 거 아니야. 이런 예. 문건이 남아있을 줄이야.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남시 쪽에서 먼저 기업에다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접근했는데 어떤 기업들이냐면 주로 민원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예. 것들 그런 데만 골라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예. 기업에서는 뭐 우리가 왜 성남 FC를 왜 후원해야 돼? 뭐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기업 측의 요구를 담은 문건들을 다 작성해서 성남시에 보내고 예. 그러니까 대가성은 명확한 거죠.